손이 떨리고 머리가 떨리는 이런 떨림 증상이 왜 일어날까요? 떨림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춥게 느껴지거나 혹은 과도한 긴장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몸이 떨릴 수가 있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몸이 떨린다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동 한방병원 뇌기능센터 문병하 원장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몸의 일부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리는 현상을 본태성 진전증이라고 하는데요. 본태성 진전은 손의 바깥쪽 기능이 떨어지면 팔다리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신경계를 조절하는 대뇌의 기저핵 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기저핵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근육은 활성화하고 몸의 움직임을 멈출 때 동작을 멈추게 할 근육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기저핵이 예민해져서 몸떨림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이 떨리는 수전증과 머리가 떨리는 두전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전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전증 발생 비율은 남녀 비슷하지만 가른 시기는 40세 이후가 가장 많고, 최근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20대, 30대 젊은 층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전증은 환자 본인이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왜 그럴까요? 떨림 증상 자체는 사실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주변 사람들의 지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주변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게 돼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우울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두전증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상열감, 두통,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전증이 심한 경우는 머리뿐만 아니라 혀와 목소리까지 떨리게 되는데요.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흔들리면 평범한 대화가 어렵고 대인관계도 상당히 불편해지게 되죠. 이런 증상과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두전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몸이 떨리는 증상은 치료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라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머리 떨림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의 머리 떨림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두전증 원인을 알기 위해서 뇌연료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비디오 안진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소뇌와 대뇌 등 중추신경계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 후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두전증은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더욱 악화되는데, 이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침이나 약침 치료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목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완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나요법이라고 있는데, 이 치료는 경추와 흉추의 정렬을 바르게 하여 뇌에 좋은 자극을 주어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 개인의 생활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받으셔도 안 좋은 생활습관과 식생활을 하시게 되면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Nope. 대부분의 떨림 증상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심하게 긴장 또는 흥분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하고요. 영양적으로 마그네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잘 섭취하셔야 하고, 카페인은 되도록 자제하셔야 하고, 음주는 피해주세요. 스트레스 조절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평소 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끊임없이 뇌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할 때 혈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뇌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스트레스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머리 떨림 방치하지 마세요. 치료하시고 건강해지세요.